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 어디냐 하면은요, 제4절, 볼트, 너트 및 와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뭡니까? 볼트와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트하고 나사.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의 우리가 잠금장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이제 볼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트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읽어줄 거는 그냥 읽으면서 가도 큰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관통볼트 이렇게 관통을 해갖고 저 볼트를 했죠. 그 다음에 밑에서 또는 이렇게 옆으로 박았을 때 반대편에서 너트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죄는 거.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관통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A번에 그림도 있죠. 이게 관통 볼트. 자, 이거에 비해서 탭 볼트는 뭡니까? 밑에서 잠근다. 반대편에서 잠근다, 안 잠근다. 너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상대 쪽에 앞나사를 내고 머리 붙이 볼트를 나사박음으로 부품을 조이는 볼트이다.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요. 자, 그림 보면 됩니다. B번 탭 볼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터드 볼트 그랬는데, 자, 이거는 자 스터드 볼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터드 볼트라 그럽니다. 스터드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터드에서 볼트에서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머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볼트 보면 위에 머리가 있는데 이거는 머리가 없는 거. 머리 없는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하고 자, 이런 부품을 갖다가 우리가 조립을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머리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스터드 볼트입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리를 그죠? 해서 이렇게 나사로 해서 이렇게 놓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스터드 볼트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그 C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터드 볼트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봉의 양단에 나사를 낸 머리 없는 볼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스터드 볼트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 볼트의 1번 리머 볼트, 리머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면은 볼트와 볼트의 구멍의 끼워 맞춤이 중간 또는 억지 끼워 맞춤이 되도록 볼트 구멍을 뭐를 한다? 볼트 구멍에 리머로 먼저 하고 리머로 다듬질을 한다라는 거죠. 매끈하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볼트? 다듬질된 볼트를 갖다가 때려서 끼워 놓는 걸. 이걸 갖다가 리머 볼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볼트. 아이가 뭡니까?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구멍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냐면 우리 나사산이 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트나 어떤 그 상대물에다가 어떻게 체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든 게 아이 볼트입니다. 자, 밑에 그림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비 볼트는 나비 모양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스테이 볼트라고 있는데 자, 우리 요거랑 내용이 다른 건데 비슷하잖아요. 그냥 말이 스테이 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이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스테이 볼트는 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간격. 자, 그러니까 볼트 중간에 거기는 나사산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형상. 자, 그러니까 여기는 나사산이 있으니까 체결이 되는데 여기는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부재, 어떤 이런 부재가 있고 이런 부재를 갖다가 할 때 이게 조립을 할 때 여기는 이제 너트로 해서 조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스테이 볼트 이런 거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스테이 볼트, 스터드 볼트하고 스테이 볼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기초 볼트 있죠. 자, 우리 기초 볼트라는 건 또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기초.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물건들을 조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조립을 할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 뭐 모터 같은 거 조립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조립을 할 때 뭘 사용한다? 기초 볼트로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을 해서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기초 볼트입니다. 튼튼하게 우리 저 D번에 보면 기초 볼트 모양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게 기초 볼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T볼트 읽어보셔도 되고, 7번에 연심 볼트, 테이퍼 볼트, 접시머리 볼트, 둥근머리, 사각목 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에 보면, 자, 볼트 이 정도 보시면 됐고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나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체결하는 건 똑같은데, 볼트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나사에 대한 거. 자, 1번에 보면 뭡니까? 작은 나사 나와 있죠? 작은 나사. 작은 나사는 말 그대로 뭡니까? 조그만 겁니다. 근데 여기 얼마? 기준이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호칭지름.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사는 뭘로 얘기한다? 지금 여기 일부러 안 주었어요. 여기도 또 우리가 세 번째 하면서도 안 주은 게 자꾸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호칭지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깥지름으로 하는데 얼마다? 8mm 이하라는 거죠. 이게 8mm 이하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작은 나사다 그런다. 그러니까 힘 별로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로 사용해요? 우리 십자 드라이버라 그러죠. 또는 일자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게 작은 나사. 그래서 뭐 모양은 또 그림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놓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멈춘 나사. 자, 우리 멈춤 나사, 요것도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필드에서 그냥 일반적인데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필드는 멈춤 나사는, 자, 이거는 영어로 많이 얘기합니다. 세트 스크루라 그래요. 세트 스크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물체를 갖다가 요 볼트를 박음으로써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멈춘 나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딱 박았다 이런 얘기죠. 박으면은 딱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모양이 뭐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요걸 지우고 잠깐 여기다가 그리면은 상대방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물질이다. 아이고, 글씨가 작가네, 그죠? 이렇게 됐다.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딱 이게 돼 있으니까, 딱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딱 스톱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세트 스크루라 그런다라는 거죠. 책에 그림도 있네요. 근데 그림이 잘 헷갈리잖아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태핑 나사, 탭 내는 거. 자, 네 번째 나사못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게 우리는 갖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요, 특수 너트. 자, 이런 것들도, 그죠? 이런 것들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샤 너트, 캠 너트, 등근 너트, 스프링판 너트, 프렌지 너트, 티홈 너트, 뭐 쭉 나와 있어요. 아우, 내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 그죠? 야, 좀 읽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래서 11번에 슬리브 너트까지 한 번 정도는, 그죠? 너트 같은 건 잘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번에 이제 와샤가 나오죠. 와샤 뭡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샤라는 거는 우리 뭡니까? 어디에다 끼는 겁니까? 볼트, 그죠? 볼트와 너트 사이에 끼는 거잖아요. 그 끼는 게 뭐냐면 와샤인데, 자, 요 말은 요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와샤는 왜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냥 한 줄로 쫙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볼트 구멍이 볼트 지름보다 클 때라는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 자, 1번 와샤 사용하는데 1번 자, 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볼트인데, 자, 여기에다가 체결되는 여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이거 뭐 안 되잖아요. 헐렁헐렁 하잖아요. 이럴 때 뭘 사용한다? 와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와샤를 이렇게 끼는 거. 그죠? 아이고, 뭐 뚝 가능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와샤를 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너트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렇게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게,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죠? 자, 이게 그래 처음에 볼트 구멍이 볼트 지름보다 너무 클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의 자리면이 고르지 못할 때, 자리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이런 거 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좀, 그게 또 이제 완화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면의 재료가 너무 물러서, 쿠션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볼트의 잼 압력이 약할 때, 이럴 때 뭘 사용한다? 와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샤에는 1번, 2번 펑 와샤가 있고 특수 와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와샤는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나사 부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각각 오른 나사와 왼 나사가 있는 턴버클. 이 턴버클은요, 우리 건축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턴버클.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구조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자, 이렇게 넣으면 좀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튼튼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전철 역사 같은 데 많이 봅니다. 이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어로 해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와이어로. 그죠? 그러면 이게 튼튼하게 되는 건데, 이 와이어가, 그죠? 이거 텐션을 줘야지 팽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요 와이어가 요렇게 있으면은요, 와이어에, 자, 여기에 뭐냐면은, 요렇게 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낍니다. 자, 끼고, 여기에는 뭐가 나 있는 겁니까? 나사산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가 났다? 오른 나사가 나 있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다? 왼 나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쫙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쫙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다? 텐션을 조정하는 거. 자,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턴버클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스패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패너도 뭐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보는 내용들이니까 그림 보고서 그냥 이런 거 한번 있다라는 거 알면은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사의 풀림 방지. 우리 이 풀림 방지, 아까도 두 번째 시간에도 있고, 그랬죠? 자립 조건, 자결 조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림 방지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 이거잖아요. 로우가, 마찰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뭐보다? 리드각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게 우리가 자결 조건의 자결 조건, 자립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을 써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록 너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록, 잠근다. 뭐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너트 2개 낀다라는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볼트가 이렇게 있고요. 볼트에 자, 우리가 뭡니까? 여기 자, 우리 구조물을 이렇게 체결했을 때 자,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볼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채우는데 몇 개를 채운다? 2개를 채운다 이런 얘기죠. 왜 삐딱하게 그렸네? 그리기 싫은 거야, 내가 이럴 때는. 그냥도 알 수 있는 거는 그림 막 그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롱 너트를 사용한다는 건 너트를 2개 사용하면 안 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스프링 와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B번에 스프링 와샤 그림도 있네요. 있으니까 제가 그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예 풀리지 않게 핀을 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뭐 분할핀 똑같은 핀 받고, 그 다음에 멈춘 나사, 아까 멈춘 나사 했죠? 세트 스크루, 그죠? 세트 스크루를 갖다가 또 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동 잼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잼으로 하는 건데 볼트의 압축 하중을 작용하게 하는 너트를 얘기합니다. 볼트에 뭐가 작용하게? 이 볼트에 압축 하중이 작용하도록 만든 너트가 있습니다. 그런 너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동 쨘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결 조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에 보면은요, 나사의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벌써 설계, 우리 뭡니까? 기계 설계 하는 데가
이제 설계에 대한 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뭐냐 하면은, 자, 우리 나사를 설계하는데, 나사 설계가 볼트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볼트 설계가 있고, 또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너트. 볼트하고 너트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볼트에서 너트를 잠그는데,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볼트를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부러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 부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너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또 책에 보면 1번에 축방향으로 인장 하중만을 받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이볼트. 우리 아이볼트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볼트 했습니다. 아이볼트 눈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아이볼트입니다. 자, 근데 아이볼트가 어떻든 여기에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상대방에 체결이 됐을 때, 자, 이거는 뭐야? 이게 잡아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게 약하면 여기 그저 여기 체결된 여기 부러질 거 아닙니까? 부러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냐? 응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자, 우리 다시 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우리 다시 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 기본은 사각나사를 한다 그랬어요. 사각나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어디에 그죠? 어느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너트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그죠? 만약에 잡아당겼을 때 약하면 어디가? 여기가 나가는 거잖아. 아웃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힘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알아서 그 힘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해야지만이 튼튼해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요거니까 뭡니까? 우리 시그마잖아요. 시그마로 인장응력. 시그마. 근데 우리 제목 축방향의 인장응력 이것도 좀 써주는 게 좋죠. 축방향에 뭐냐면 축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할 때입니다. 요거만 인장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다. 뭐? 인장응력. 무슨 방향? 축방향.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방향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잡아당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잡아당기는 거 항상 힘을 Q라고 놓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힘 항상 있죠? T라고 놓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그마는 우리 항상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뭐 맨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Q, 면적분의 뭐냐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축방향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파이 d 자승이잖아요. 파이 d 자승. 이 4분의 파이 d 자승이죠.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면적. 자,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부러지면 여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지는, 요게 뭡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안찌름, 골찌름,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D1이라는 거죠. 뭐? 골지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파이 D1분의, Q,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 힘이 되는 건데, 자, 요걸 갖다가 우리 다시 그냥,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4분의 파이 D1 자승의 Q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구하는 게 뭐야? 이 지름이 얼마큼 돼야 되느냐? 이게 그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D1은 자, 생략하자 그냥. 뭐야? 이거 이제 우리가 산수니까 이렇게 해서 D1으로 해서 정립을 할 수 있죠. 정립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 시그마. 우리는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4Q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골지름이 얼마 이 정도의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근데 항상 제가 왜 여기 또 안 지운 거는 자, 우리 이게 골지름인데 우리 나사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지름을 얘기한다? 이걸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나사에서 다시 쓰자 여기다 그냥 그래도 나사에서는 뭐야? 우리 뭐 호칭지름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호칭지름. 호칭지름이니까 뭐예요? 무슨 지름? 바깥지름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바깥지름. 또 얘기지만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지워놓은 거야. 지우면 저기 쓰기도 내가 좋아요.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 알으라는 거예요. 바깥지름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는 안지름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바깥지름을 구해야 된다. 바깥지름은 뭐예요? D라고 우리 표시했잖아. D라고. 자, 그러니까 D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 박사님들이,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박사님들, 컴퓨터 머리보다 더 좋은 분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요 힘에서 요 힘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뭐냐면 이거는 실험으로, 우리 또 안 되는 건 뭘로, 공식을 유도하고 그럽니까? 실험으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실험식으로 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D로 해서 바깥지름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 자, 여기서 뭡니까? 4, 파이하고 4하고는 숫자잖아요. 요거 얼마가 됩니까? 요거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루트 1.27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공식이 이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죠? D1은 루트 시그마 분의 1.2쯤 Q 나왔는데 요걸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좋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파이 분의, 시그마 분의 이건 얼마다? 2Q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요게 실험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 볼트를 설계할 때는 이 힘이, 직경이 이만큼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1.27이고, 루트 1.27이고, 이거는 뭐야? 루트 2니까 이게 조금, 얼마큼 또 조금 더 큰 거죠. 더 튼튼한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이게 왜? 이거 바깥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도 써놓자요. 바깥지름. 이걸로 보는 거죠. 이게 D잖아. 호칭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는 에서 시그마 2분의 Q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우리 또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1하고 D의 관계는, 자, 요것도 우리 알아두는 게 좋네. D1은 0.8D, 요 정도라는 거야. 80% 정도라는 거예요. 요것도 같이, 그죠? 요 정도 되는 거죠. 요게 크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축방향의 인장 응력만 받을 때입니다. 자, 근데 또 우리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축방향의 인장 응력하고 또 뭐까지 받았을 때? 비틀림 모멘트까지 받을 때. 자, 요거 두 가지가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는 막 지금 뭔가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계 설계에서, 우린 뭡니까? 또 공무원 우리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좀 알고, 자,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까지 우리 했을 때 D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3분의 8입니다. 3 시그마 8 Q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3이 2보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죠? 저거 들어가니까 3분의 8이니까 뭐까지? 비틀림 모멘트까지 들어가니까 유도하는 건 필요가 없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뭡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축방향 인장력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뭐에 대한 거? 볼트 설계할 때 요거를 갖다가 그저 두께를 얼마를 저게 바깥지름 호칭지름 했을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자 우리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1번의 축방향의 인잔하종, 2번의 축방향과 비틀림 모멘트 있는데 비틀림 모멘트에 있는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은 알 필요 없다. 뭐 혼자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연구하실 분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죠. 땡땡땡하고 D는 루트 3 시그마분의 8Q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만 그냥 여기서는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충격 하중 받는 경우, 네 번째 스패너로 볼트를 충분히 졸라맬 때 이런 것들 있죠. 너무 그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볼트에 대한 설계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너트의 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너트. 자, 그러니까 이제 볼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지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너트. 자, 볼트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너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트로 해서 우리가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잼긴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너트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너트 설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트는, 자, 요것도 그냥 그림을 지원 쓰니까 다시 좀 그리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항상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저거 사각, 나사 그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볼트고요. 볼트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 어떻든 너트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너트. 어떻게 보면 이 너트라는 거는 앞나사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죠? 앞나사. 이 너트를 갖다가 체결할 때 너트는 자, 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트에서 힘을 잡아당기든지 밀든지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너트에서는 너트 지금 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1번의 굽힌 강도, 전단 강도 이런 게 나왔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이러는 건 뭡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접촉 압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서 접촉 압력에 대한데, 자,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요게 이제 우리 피치라 그랬습니다. 자, 피치에서 뭡니까? 돌려서 회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동한 거리가 리드라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우리 위에서 투상 면적을 보면 우리 면압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면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면압이라서 우리가 Q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1피치당 너트가 받는 압력입니다. 너트가 받는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면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압.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장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오잖아요. 이랬을 때 위에서 보면은 자, 너트가 여기 구멍은 없고 너트가 이게 너트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해서 왔을 때 요 면적, 요게 뭐냐면은 1피치당 너트가 받는 압력을 이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죠? 여기 가운데는 뚫려 있는 거니까 이게 면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면압이고 자, 그 다음에 좀 이 면압에서 우리가 W는 뭐냐? W를 구하는 건데 1피치당 W라는 거는 너트가 받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W라고 놨을 때 얼마큼 힘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받느냐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면압, 압력에다가 뭘 해주면 됩니까? 압력에다 뭐 해줄까? 면적을 곱해주면은 너트가 받는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압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은 1피치당 너트가 받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뭡니까? Q는 면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적이잖아요. 면적 우리 원의 면적도 나왔잖아요. 4분의 파이 D 자승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가운데 뻥 뚫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요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 외측이니까 요걸 D라고 놓고 요걸 갖다 뭐라고 놓는다? D1이라고 놔보자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나사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 요게 바깥지름이고 요게 골지름이죠. 근데 너트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파이 D 자승이니까 파이. 근데 여기 가운데가 뚫렸으니까 D-D1이잖아요. 파이 D 자승이니까 D 자승 마이너스 D1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유도를 해보면 자, 파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요게 뭡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잖아. 또 인수분해가 나오네, 여기서. 요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걸 만들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식을.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D 플러스 D1. 요거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D 마이너스 D1.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Q에 파이에 2, 자, D 플러스 D1에 2로 하는 게, 제가 안 지운 게 이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유효지름이잖아요. 유효지름 할 때 D 플러스 D1에 2로 나누는 거잖아요. 맨 끝에서 가운데 걸 더해주고 나눠주면은요. 제가 일부러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기 있잖아요. 유효지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유효지름과 D2잖아.
아이고, 어디서 써놓고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D-D1을 2로 나눈 게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아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게 뭡니까? 산높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산높이. 어느 게 산높이인가? 여기서는 산높이죠. 요게 H, 이렇게 되는 거죠. H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뭐냐 하면은 힘, 1피치당 너트가 받는 힘은 이만한 힘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이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걸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힘이 하나, 1피치당 받는 힘인데,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너트의 높이는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걸 얼만큼 두께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너트 설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NP라 그럽니다. NP. H는 NP. N이 뭡니까? 줄수.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치입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H는 NP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 리드. 이거하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볼트에서의 이거고 여기는 너트에서잖아요. 나사일지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체결해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이 N이라는 거는 뭡니까? 산수란 말이야. 산수. 나사산수라는 말이죠. 산수니까 산수는 어떻게 되나 눌러주는 이 힘에다가 하나가 받는 1피치당 너트가 받는 힘을 나눠주면은 산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Q, 파이, D, E,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지금 우리 책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맨 밑에 그죠? H는 NP, Q, D, H, Q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너트에 구하는 공식입니다. 우리 책에 약간 좀 막 이상한 것들은 제 걸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립니다. 책이 약간 저하고 그렇게 가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또 말씀드리면 우리 책은 잘 돼 있는 겁니다. 잘 돼 있지만은, 자, 이런 공식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어디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보는 거는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 너트의 높이를 설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면적을 이거 유도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 빼고서 요 Q 말고 요 A를 구할 때 요게 우리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해서 요게 우리가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이렇게 아는 것도 좋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거에 이렇게 돼 있는 물체의 이쪽에 면적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면적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그랬을 때, 자, 요 중간에 요 원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유효지름이잖아요. 요 유효지름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걸 그냥 쉽게 유효지름을 그냥 여기서 D라고 놔보자. D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께를 갖다가 B라고 놓으면은 A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그랬을 때 이렇게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파이 D B다 이렇게. 그죠? 이거잖아. 파이 D B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유도한 거는 제가 해드렸지만은 우리는 이거는 유도하는 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알기 위해서 유도한 건데 그냥 해서 여기서 면적 놓아주면 되는 거죠. 면적을 놓아주면 이런 너트에 대한 높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은 좋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런 공식들은 천천히 하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너트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3번의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책이 잘 돼 있는 게 다음에 보면 핵심 요약 있잖아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사의 종류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2번 나사 종류 이렇게 또 정리한 거 있고요. 3번에 이제 그 공식, 그죠? 그래서 나사를 돌릴 때 1번에 나사를 잴 때 회전력하고 토크 나와 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나사를 풀 때, 자, 그 다음에 또 그 2번에 보면은 나사의 자립 조건이 있죠.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의 효율 나와 있죠. 그 공식이 우리 책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한 대로 2파이 t 분의 qp 또 써볼까 그럼 2파이 t 분의 qp 자 요게 뭐다 에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율 자 이렇게 해서 알고 탄젠트 그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트의 설계 그래서 뭐야 D는 루트 시그마분의 EQ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틀린 모멘트까지 봤을 때 D는 3분의 8이라 그랬어요. 그죠? 시그마 Q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너트 설계에서도 1번 H는 뭐야? 파이 D H QP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파이 D 이런 거 자, 나와 있다라는 거죠. 2번, 3번은 이런 거에서 다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요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나사도 우리가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것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